이 도시를 정복했듯이 이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제 읽어주세요. 산티아고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짐은 새 보따리 가득이었다. 방을 나서려다가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은 낡고 흠집투성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 배낭의 존재를 잊고 지내왔다. 배낭에는 책과 겉옷들이 들어있었다. 길을 가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배낭에서 겉옷을 꺼내는 순간 보석 2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우린과 투님이었다. 그는 늙은 왕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그 노인과의 만남을 잊고 지내왔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돈 모으는 일에만 생각하며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다.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표지를 따라가게, 늙은 왕이 말했었다. 산티아고는 바닥에서 우린과 투님을 주워들었다. 노인과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한번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1년여를 힘들게 일했고 표지들을 떠날 순간이 왔음을 가리켜주고 있었다.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양들은 여전히 아랍어를 가르쳐주지는 못할 테지.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물론 양들은 그에게 중요한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는 바로 그 언어를 통해 지금까지 가게를 키워올 수 있었다. 그건 사랑, 열정, 무언가를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감동의 언어였다. 이제 탕헤르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 이 도시를 정복했듯이 이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늙은 왕은 이런 말도 했었다. 그러나 그 늙은 왕은 도둑과 거대한 사막,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늙은 왕은 피라미드가 그저 거대한 돌 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정원에 그런 돌무더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전보다 더 많은 양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땐 주저없이 사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는 것도 잊었는지 몰랐다. 산티아고는 배낭을 집어 다른 보따리와 함께 묶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왔다. 늙은 삼정 주인은 외국인 부부 한 쌍을 접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손님들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른 오전 시간치고는 손님이 많은 편이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산티아고는 처음으로 상점 주인의 머리카락이 늙은 왕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탕헤르에서 잠이 깬 첫날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었던 그때 만났던 과자 정소의 미소 또한 늙은 왕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마치 그 늙은 왕이 이곳을 지나며 자신의 표지를 남겨놓은 것 같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늙은 왕을 만났을 리는 없었다. 오히려 자아 신화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타난다고 했던 왕의 말이 진실일지 몰랐다. 그는 상점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한 시간들과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은
그에게 그리움으로 남을 것이었다. 안타까움 한편으로 처음 가져보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느낌이 기분 좋게 몸을 감쌌다.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지금 다시 양을 치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초원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는 눈앞에 다가온 귀양을 새삼 되새겼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결정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거의 1년을 꼬박이랬다. 그런데 꿈은 매 순간 조금씩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느닷없이 그 꿈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정작 메카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다는 갈망으로 평생을 살아온 크리스털 가게 주인처럼 되는 게 더 나은 일인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그의 손에는 우린과 투님이 주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늙은 왕이 주었던 힘과 용기를 여전히 그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어쩌면 다른 표지일지는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탕헤르에 온 첫날 들어갔던 카페 앞에 이르러 있었다. 그때의 그 도둑은 보이지 않았다. 카페 주인이 그 앞에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원한다면 언제든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어. 양들을 돌보는 법은 이미 배웠으니 잊어버리는 일은 없겠지. 하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 노인은 황금 흉패를 하고 있었고 내 인생 전부를 알고 있었어. 그는 진정한 왕, 현명한 왕이었어.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안달루시아 병원까지는 배로 2시간 거리며 피라미드와 사이에는 커다란 사막이 가로놓여 있었다. 문득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찌되었던 보물의 2시간 거리만큼 더 가까이 와 있는 셈이 아닌가. 이 2시간 거리를 오는데 꼬박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생각이 이어져 갔다. 난 내가 양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알아. 난 양들을 알아. 양들은 내게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고 난 양들을 좋아하지. 사막도 좋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엔 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 설사 보물을 찾지 못한다 해도 언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이 내게 또 한 번 이렇게 충분한 돈을 주었고 필요한 시간도 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순간 그는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언제든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크리스털 장수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세상에 어쩌면 다른 보물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왕을 만났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카페를 나왔다. 크리스털 상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다니는 대상들에게서 크리스털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우린과 투님이 쥐어져 있었다. 그 2개의 보석 덕분에 그는 보물을 찾아가는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자아 신화를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항상 있다네. 늙은 왕은 말했었다. 그는 피라미드가 정말 그렇게 먼 곳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들의 창고로 향했다. 영국인들은 가축 냄새, 땀 냄새, 먼지로 가득한 건물 안에 앉아 있었다. 창고가 아니라 거의 가축 우리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런 지저분한 장소만 지나다닌 운명인가 보군. 10년간 공부한 대가가 겨우 가축 우리라니. 보고 있던 화학책을 건성으로 넘기면서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표지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삶과 공부는 오직 우주의 유일한 언어를 찾는 데 바쳐져 왔다. 처음에 그는 에스페란토어에 빠졌고 그 다음엔 종교,
그리고 마지막엔 연금술에 취했다. 덕분에 그는 에스페란토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많은 종교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나 아직 연금술사가 되지는 못했다. 연금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내기는 했다. 그러나 연구는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몇몇 연금술사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연금술사들이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 남을 도와주는 것은 싫어했다. 어쩌면 그들은 철학자의 도리라고 불리는 위대한 업의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부친의 유산을 거의 철학자의 도를 찾는 데 쏟아부었다. 전 세계의 유수한 도서관이란 도서관을 다 찾아다녔고 연금술에 관한 중요하고 귀한 책들을 사모았다. 그 책들 중 하나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아랍인인 연금술사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그 연금술사는 나이가 200살이 넘었고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영국인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믿기 힘든 전설 정도로만 생각했다. 나중에 사막으로 고고학 탐사를 다녀온 그 친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아랍인에 대해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파이움의 오아시스에 산다네. 그 친구가 말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나이가 200살이고 어떤 금속이든 금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더군. 영국인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중요한 책 몇 권만 챙겨 길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이곳 가축우리 같은 창고에서 대상들이 여행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대상들은 파이움을 거쳐 갈 것이었다. 나는 반드시 그 빌어먹을 연금술사를 만나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그러고 나니 가축 냄새가 한결 견딜만해졌다. 그때 진보다리를 든 한 청년이 영국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다. 아랍인 같았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막. 영국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읽고 있던 책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마음이 바빴던 것이다.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면 치러야 할 일종의 시험에 대비하여 10년 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복습해야 했다. 청년도 책을 한 권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다. 스페인어로 쓰여있는 책이었다. 어쨌든 다행이군. 영국인은 생각했다. 그는 아랍인보다는 스페인어에 더 자신 있었다. 만일 이 청년도 파이움까지 간다면 지루함을 달래줄 좋은 말상대가 생기는 셈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군. 산티아고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례식 장면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애쓰며 생각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시작 부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다니. 꼭 늙은 왕의 존재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는 그 책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어느 정도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결정이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새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다. 보물을 찾으러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해도 크리스털 상점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 마찬가지로 이 대상들을 따라 사막을 건너기로 한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의 앞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한 영국인이 있었다.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산티아고가 들어올 때 업신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로 좋은 길동무가 될 수도 있을 텐데도 영국인은 귀찮다는 듯
그저 짧게만 대꾸할 뿐이었다. 산티아고는 책을 덮었다. 영국인과 비슷해 보일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우린가 투님을 꺼내 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영국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우린가 투님이군. 산티아고는 재빠르게 우린가 투님을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파는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건 그리 대단한 물건이 아니야. 그저 크리스털일 뿐이지. 이 지구상에는 수백만 개의 크리스털이 있어. 하지만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린가 투님이지. 난 이쪽 세상에도 그것들이 존재하는 줄을 몰랐는데 왕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국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산티아고의 것과 똑같이 생긴 보석 2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왕이라고 했나? 영국인이 물었다. 선생은 왕이 양치기와 이야기했다는 걸 믿지 않는군요. 산티아고는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양치기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한 왕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지. 그 후로 왕들이 양치기들과 이야기하게 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영국인이 혹시 산티아고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설명을 덧붙였다. 성서를 보면 나오지. 성서는 또한 내게 이 우린가 투림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이 보석들은 신에게 허락받은 유일한 이지의 도구였어. 제사장들은 이것을 황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가지고 있었지. 산티아고는 지금 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표지인 것 같군. 영국인은 큰 소리로 혼잣말하듯 이야기했다. 누가 선생에게 표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나요? 산티아고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그는 읽고 있던 잡지를 덮었다. 천지만물은 그것이 창조되던 태초에는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린 어떤 언어에 의해 만들어졌지. 난 사물들 속에서 바로 이 우주의 언어를 찾는 중이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 우주의 언어를 알고 있는 한 사내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서지. 창고 책임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어졌다. 당신 둘은 운이 좋소. 오늘 오후 파이움으로 출발하는 대상들이 있으니 말이오. 뚱뚱한 아랍인 창고 책임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집트인데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파이움이 바로 이집트에 있소. 그러고 보니 당신은 아랍인이 아닌 것 같은데? 창고 책임자가 산티아고에게 물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영국인은 산티아고가 스페인인이라는 걸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다. 아랍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쨌건 유럽인이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표지를 운이 좋다라는 말로 표현하는군. 할 수 있다면 아주 커다란 백과사전에 행운과 우연의 일치라는 말에 대해 기록하고 싶군 그래. 이 단어들은 우주의 언어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살찐 아랍인 창고 책임자가 나가자 영국인이 말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손에 우린가 투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물었다. 자네도 나처럼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길인가? 나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산티아고는 불쑥 대답했다. 그러고는 괜한 말을 했다 싶어 이내 후회했다. 하지만 영국인은 그 말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떤 의미로는 나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영국인이 말했다. 나는 연금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티아고가 조심스럽게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창고 책임자가 들어와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내가 이 대상의 인솔자요. 검은 눈에 수염을 길게 기른
남자가 말했다.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는 내 책임이고 그에 따른 모든 권한도 내게 있소. 사막이란 변덕스러운 여인네와 같아서 때로는 사람을 미치게 하기 때문이요. 대략 200명쯤 되는 사람들과 낙타, 말, 노새, 가금류 등등 400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모여 있었다. 여자들과 아이들, 허리에 칼을 차고 어깨에는 장총을 맨 남자들도 있었다. 영국인은 책이 가득 든 트렁크를 여러 개 갖고 있었다. 매우 어수선해서 인솔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을 해야 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모여져 있을 거요. 하지만 나의 유일한 신은 알라 한 분이요. 그리고 나는 사막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나의 알라 신께 맹세하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복종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하기를 바라오. 사막에서 불복종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 말이오. 사람들 속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흘려나왔다. 모두들 작은 목소리로 자신들의 신에게 맹세하는 소리였다. 산티아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세했다. 영국인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간단한 맹세를 하는 시간치고는 웅얼거림이 길었다. 다들 하늘의 보살핌까지 기원하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발이 되어줄 짐승 위에 올라탔다. 산티아고와 영국인은 낙타를 준비했는데 둘 다 올라타 있는데 애를 먹었다. 산티아고는 영국인을 태운 낙타가 불쌍해 보였다. 체국으로 가득 찬 트렁크들이 낙타 등을 내누르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영국인이 창고 안에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경우엔 친구 하나가 날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그는 어떤 아랍인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때 대상의 무리가 출발했다. 영국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게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에 연결되는 신비로운 사슬에 관한 이야기였다. 바로 그 사슬이 산티아고로 하여금 양치기가 되게 하고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고 아프리카의 가까운 도시로 가게 하고 광장에서 늙은 왕을 만나게 하고 가진 것을 모두 털리게 하고 크리스털 상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오는 거야. 산티아고는 이제 무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